네, 안녕하세요. 행운부자입니다. 자, 동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차트 설정을 할 건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는 캔들하고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상태라든가, 박스에서 돌파 나오는 이런 추세 방향을 보는 위주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이 주된 기능을 하는데, 방향이죠. 보면은, 매도 방향, 매수 방향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고, 강세 약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역배열 부분에서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경에다 이제 색으로 집어넣은 부분이죠. 이 색깔은 매도, 이 색깔은 매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은, 매수일 때는 이런 색깔, 이쪽을 볼게요. 자, 이평선 방향도 상향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분홍색은 이제 매수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여기 조금 진한 분홍색 있죠? 요거는 매수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한 번 더 표현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역배열 같은 부분에는 매도겠죠? 하늘색에다가 파란색으로 진입 청산 부분을 위한 건데, 여기가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죠? 다시 언제 들어갈까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자, 두 가지 색이 나오죠. 하늘색하고 파란색까지 쭉 나오다가 이제 수평으로 꺾어지는 부분, 여기서 청산을 합니다.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잡아놓고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쭉 여기 가다가 반등에 넘어가면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각선 직접 하시고, 자동 패턴도 있긴 한데 이게 좀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자동 추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캔들 하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1을 쳐서 보시면 해당 부분의 추세 부분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가 청산하고 넘어가니까, 나왔다가 넘어가면 반등 나오니까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통증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쓰실 때만 하고 안 쓰실 때는 끄고, 이런 데 보면 매도 나오죠. 그죠? 매도인데 여기 추세선 딱 넘어가니까 각도가 딱 꺾여요. 그러니까 매도가 끝난 거예요, 이런 데가. 자, 그리고 MACD는 그냥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평하고 26평이니까 가장 이제 이게 22평이 이제 생명선이고 62평이 추세선 역할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요 기준으로 쭉 그려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도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12평하고 26평 값을 기준으로 해서 2평 값 지금 내려가 있죠. 그쵸? 22평, 12평, 52평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MACD는 이런 때하고 요런 때 매수 매도를 봅니다. 영선이라는 이 중심선 위 기준이 되겠죠. 자, 꺾어지면 청산인데 여기는 조정하는 자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조정해 가지고 나오는 자리들, 각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아요. 여기는 대체로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 영선에서 뭉쳐 있다가 수렴했다가 확산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매수 부분이죠. 근데 매도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해주고, 자, 조정해서 뭉친 자리 수렴해서 밑으로 내려간 여기는 그래도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고, 용도가. MACD 매매 기법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고, 스토캐스틱스 이건 슬로우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자,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데 여기보다도 이제 중점을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내려가는 부분은 데드크로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골든크로스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MACD하고 같이 보시면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 내려가는 부분에 두 군데서 MACD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얘가 좀 먼저 나왔는데, 자, 두 개의 동시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RSI도 있지만 두 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디까지 최소한 골든크로스 나오는 부분,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죠. 방향이 지금 여기는 이제 매도로 나오는 부분이고, 매수로 나오는 부분 조금 나와 있지만 확인을 해보면 골든크로스 되는 부분 여기서 나왔는데, 전체 모양에 대한 조정이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작게, 이격이 좀 작게 나와요.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박스 매매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개 가지고. 자, 세 번째 RSI는 박스에서 이런, 여기만 잠깐 볼게요. 골든크로스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추세하고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매수예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꺾어져 가지고 죽는 자리고,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매도 시작하고 끝나고, 이렇게 추세가 나왔다 딱 꺾어지는 거예요. 끝나면. 자, 동일하게 여기는, 자, 데드크로스 나온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확인되시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쉽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방향이 없고 이격이 나온 부분에 대한 조정을 좀 하다가 떨어지는데, 자, 1, 2, 3, 4, 5 얘기한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서 고점은 여기.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점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RSI를 보니까 해당 부분 고점은 올라가는데 고저주편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반대로 매수가 아닌 매도로 훅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매도 부분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 매도가 저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보조지표를 보니까 쭉 내려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저가 부분하고 여기 저가 부분하고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돼서 이 매도가 끝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작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또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음봉을 이렇게 내렸는데도 더 안 내려가고 바로 위로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할 때는 대각선을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 쓰고 62평이 생명선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은 끝나는 부분, 넘어갔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추세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22평이죠. 이게 62평이고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도 추세선의 중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60 중심인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채널에서 처음에는 아래쪽에 있다가 대부분 추세가 강하니까 반등을 조금씩 해주면서 각도가 꺾여가지고 위쪽 채널로 옮겨가지고, 그죠? 옮겨갔다가 이렇게 윗부분까지 갔어요. 가고 나왔는데 아예 옆으로 싹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방향이 이제 아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가지고서도 채널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일이 그려야 되니까 보조지표를 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캔들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볼린저 밴드.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이 박스하고, 박스 끝나고 추세 나오면 됐잖아요. 요거 보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값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수렴하고 있다가 매도. 그렇죠? 방향 없는 부분인데 전체 방향은 지금 매도고, 자, 매도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요. 이걸 수렴한다고 하죠.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가 여기 볼린저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큰 값으로, 여긴 60을 해놨는데 120도 돼요, 여기가. 자, 122평까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매도인 상태에서. 그런데 네, 조정이 끝나니까 바짝 붙어 있다가 아래로 방향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확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 전체, 원래 이동평균선 가지고 하는 매매가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강력한 부분이어서, 자, 요게 모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매도인데 요건 이렇게 올라왔으면 반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평선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수렴하면서 각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매수로 가는 것도 이렇게 이평선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더 축소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수렴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또 보니까 이만큼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 수렴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추세 나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등하는 부분도, 반등이라는 거는 매도에 나온 상태에서, 이만큼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가지고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내려가죠, 그죠?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런 추세 부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항상 추세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만큼이면 한 10분? 20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매도가 강한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매도가 나와서 내려갈 때, 요런 때, 여기 들어갔는데 반등하면 조금이라도, 이게 뭐 10틱 20틱으로 올라가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입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다시 매도가 시작되죠. 자, 꺾여서 이런 데는 조정하는 거예요. 매도가 시작돼 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꺾였으니까 다시 조정하려 들어. 매도 시작, 매도 끝. 그래서 추세선을 대각선으로 그려주면은 12평, 파란색 있죠? 요 기준으로 그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추세에서 진입 청산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이번엔요. 매수는 이런 자리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여기서 매수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예요. 꺾어져서 안 나오죠, 여기. 살짝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꺾어졌을 때 다시 매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걸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막내 강아지예요. 쟤는 같이 보조 지표를 보면서 자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기준을 보는 부분이고, RSI는 다이버전스 부분을 활용할 때 다 세 개 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여기 좀 많이 나와요, RSI가.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고점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면 내려가니까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박스 매매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차트로 일단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측 마우스본 클릭을 하시면은, 버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기본 차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차트 설정 클릭하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분 차트든 초 차트든 일봉이든 다 똑같아요. 틱 차트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분 차트에서 거래량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방향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아래에 있거나 없애버릴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 이제 기본적으로 캔들하고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했는데 단순 이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이평으로 바꿀 거고, 요것도 값도 바꿔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좌측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쭉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추가를 할게요. 추세 지표 부분에서 쓰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MACD 나왔죠. 값 안 바꾸고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는요. 스토캐스틱스 슬로우 요거, 그리고 모멘텀에 들어가시면은 RSI가 있어요. 기본 3개는 용도를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가격 지표로 들어가서 자, 가격 이동 평균선을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두 개를 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기본 세팅 값으로 나온 거지만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이 선 있죠, 여기에다가 끌어다가 딱 잘 붙여야지만 묻네. 지우겠습니다. 이것 좀 작아서 안 붙여. 그죠? 그러면은 자, 밑에다 할게요. 자, 종가 지수 5, 10, 20, 60, 120 이렇게 되죠. 그냥 기본값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240하고 1 종가선 이 캔들만 쓰는데, 요거는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2로, 요거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끌어내리면 돼요. 아래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끌어서 아래로 내리면 Y축에 공유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합치는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죠? 자, 이 부분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자, 20 하나 넣고 60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리고 5를 하나 넣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자, 먼저 60으로 바꾸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지표 설정이 나오고 60을 입력하시고, 여기서 이건 소식이고 여긴 지표예요. 자, 60으로 62평으로 바꿔주시고 라인은 녹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동평균선하고 똑같은 색깔로 맞추게 됩니다. 자, 그죠? 20도 똑같이 색을 맞출게요. 지표 설정과 확인하고 라인 탭을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너비, 색상 너비, 색상 너비 이렇게 하시고, 자, 두
여기에 됐고, 마지막 요것도 더블 클릭하셔갖고 52평을 넣을 거예요. 52평 하고 22평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추세를 나타낼 때는 수렴에 따라 확산하잖아요. 그래서 5, 20이 동시에 확산되는 부분은 그때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빠지고 해당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여기 52평에서의 박스가 보이죠? 볼린저 밴드의 이제 기준은 표준 편차라는 부분인데 80%는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조정을 하다가 나머지 20%가 방향을 만드는 그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52평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박스 안에 20평이 있다가 이렇게 또 같이 내려갔죠. 그죠? 52평, 20평 같이 내려가는 자리는 이렇게 같은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로 쭉 빠지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데드크로스라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 MACD에 이게 MACD가 데드크로스 나와 내려간 부분 이평선이 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는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스토캐스틱스도 나와 있고요. 밑에 이평선으로 자세히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추세가 이평선마다 추세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볼 건데, 자, 요거는 변동성 지표인 BWL을 쓸 겁니다. 자, 20, 60, 120, 240 4개만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240 더블 클릭하면은 지표 설정이 나와요. 그리고 라인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색상 빨간색. 자, 그 다음엔 120 회색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120으로 바꾼 다음에 회색. 요거는 자 60 녹색 값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20은 주황색이고 요거는 색깔 동일하니까 너비만 바꿔주시면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0 있는 부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Y축 공유에서 붙이고, 자, 이것도 그냥 넣고 Y축 공유에서 BW를 선택한 다음에 붙이는 거.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추세가 강력하게 나올 때는 뭉쳐있다가 수렴했다 빵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볼린저 밴드가 매수나 매도로 방향이 나왔을 때, 자 어때요? 이 부분에서 역별돼서 나오는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 보니까 바닥에 이게 조정할 때는 이것도 내려가요.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가 이만큼 또 얘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그죠? 동시에.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을 돌파하는 박스가 아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이평선 값에 해당되는. 그래서 추세가 현재 매도로 나온 게 유지 중인지 확인을 하고, 요런 데 있죠. 끝났어요. 여기서 나오다가 조정한다고 들어갔는데 다시 추세가 나올 때 다시 매도 나오는 부분 있어요. 어떻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색이나 연두색은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고 평균가로 만들어 뒀어요. 이것도 값이.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나왔다가 없으면 꺾어지는 건 나중에 이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딱 클릭한 상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 있는 날짜 있는 대로 하나씩 빼주세요. 빼주시고 쓰레기통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모양을 보기 쉽게. 그럼 요런 거 최대 나오는 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는 왜 조정일까 보면은 이 큰 값이 122평에 해당되는 얘가 볼린저 밴드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을 해 방향이 없어요. 얘도 절대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추세가 있다는 거. 자, 이제 배경색인데 이거는 강세 약세 부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 들어가 있죠. 색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 역배열인 부분만, 정배열인 부분만, 왜냐면 이쪽 부분에서 매매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만드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운데가 잘 안 맞네요. 그죠? 색깔 조금 진하게 할게요. 외도 부분을 색깔로 바꿔서 하고, 됐네요. 이렇게 해서 분차트, 분차트, 초차트, 틱차트 똑같이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분차트 세팅하는 걸 만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정배열 역배열 부분이에요. 그 완전 정배열, 완전 역배열, 핵심 매매 자리죠. 여기를 위해서. 자 이거 수식을 만들 건데 간단하게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에서 자 지속 지표, 사용자 지표라고 해서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 요거는 수식 관리자에 보시면 자 강세 약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요. 화살표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화살표가 제공되는 게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화살표 없이 차트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28분 30분 되는데 설명을 좀 드렸어요. 보조지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용도, 그리고 매매하는 자리에서 이제 요런 때 진입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도 다음 시간은 좀 짧게 할 거고요. 반복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차트 복기를 항상 하셔야 돼요. 매매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자리가 있었고 어떤 자리가 있었고 특징이 어떻고 그걸 메모를 해놓고서 내가 진입을 어떻게 했고 청산을 어떻게 했나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